네, 러너를 위한 최고의 팟캐스트 방송 민티런 러닝 라디오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562회 죄송합니다. 562회 방송에 오신 러너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러닝 팟캐스트 그리고 대표 러닝 라디오 방송 민티런 러닝 라디오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러닝 라디오 호스트 민티런입니다. 말을 빨리 했는데도 확실히 저녁이 되니까 목이 좀 풀렸는지 발음이 좀 잘 나오네요. 아침 방송을 하면 어쩔 수 없죠. 아침 방송 하면은 이게 좀 몸이 덜 풀려 있고요. 특히 저는 기관지가 엄청 약한 사람이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목소리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목이 좀 안 풀려 있거든요. 근데 저녁에 하니까 그런 건 좀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약간 이게 라이브가 아니라서 좀 심심하기는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 스타일로 할 수 있어서 또 나름 재미도 있어요. 혼자서 이렇게 약간 나불나불거리는 그런 즐거움. 라이브는 채팅창 올라오는 거 보고 소통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고요. 팟캐스트는 여유 있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혼자서 이제 주절주절 얘기하는 그런 즐거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초부터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녹화 방송 진행됩니다. 아쉬운 분들도 계시겠죠? 라이브가 아니어서. 하지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채팅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최초 공개로 이걸 유튜브 영상에 올릴 거라서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라이브처럼 채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즐겁게 좀 대화를 함께 나누시면서 제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녹음을 하는 시간은요, 7월 30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오후 저녁 9시 19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피곤해요. 진짜 피곤해요. 제가 이렇게 저녁에 피곤한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봤는데, 물론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특정 분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도 있고 여기저기에 다 이게 발이 걸쳐 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좀 정신이 좀 없고, 최근에 이제 러닝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또 뭔가 또 새로운 게 한 개 더 생겼어요. 해야 될 게 한 가지 더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정신없고 좀 바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뭐 러닝 워치를 만드는 걸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하는 일에서 러닝 워치랑 관련된 일은 한 40% 정도 좀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또 다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가 많아요. 지금 걸쳐 있는 게 엄청 많아요.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또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기도 하고요. 재밌기도 한데 건강 관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굉장히 그래서 몸이 좀 피곤한 상태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 팟캐스트 러닝 라디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머리가 너무 짧아가지고요. 진짜 익숙하지가 않아요. 원래 좀 머리를 조금 길게 하고 다니던 스타일이었는데, 최근엔 제가 2주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고 있거든요. 그냥 좀 깔끔하게 유지하고 싶어서. 날이 덥기도 하고 굉장히 자주 갑니다. 2주에 한 번씩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계속 손을 대다 보니까 짧아졌어요, 굉장히. 근데 저 짧은 머리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너무 짧으면 싫어하거든요. 지금 약간 좀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라서 뭐 그래도 짧은 게 좀 시원하긴 한데 약간 어색하기는 하네요. 영상 보시는 분들 티가 나나요? 머리 자른 거? 아무튼 머리도 잘 자르고 왔는데요. 머리를 자르면서 엄청 졸았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그리고 집으로 오는 7호선 지하철역에서도 계속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굉장히 무진장 피곤합니다. 말하다가 제가 막 이상한 헛소리를 좀 해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피곤한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참 지금 방송을 이제 여러분이 들으시는 날은 7월 31일입니다. 7월 31일 목요일인데 7월의 마지막 날이죠. 또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와, 진짜 물론 여름이 지나가려면 아직은 한참 남았어요. 아직 8월하고 9월은 지나가야 그나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네. 9월 중순 말쯤 되면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해지네요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어쨌든 한 달 이상은 아직까지는 여름이 남아 있어서 조금 이제 아직도 여름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7월이라는 이 달이 하나가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이 되니까 뭔가 그래도 시간은 가는구나. 언젠간 이 여름이 이제 끝나겠지라는 그런 희망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월 31일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일 텐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한번 한 달을 되돌아보시고 또 7월 잘 마무리하시고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에 저희 러닝 라디오가 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제 또 아직은 더우니까 그래도 몸 관리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보통 이쯤 되면은 이제 소통하는 시간 가질게요 하면서 채팅창에서 글을 이렇게 읽어보고 할 텐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와, 이거 방송 혼자서 때우려고 하니까 좀 힘든데요. 뭐 사실 좀 편하게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목표는 1시간 분량을 채우는 건데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항상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죠. 첫 번째는 앉는 자세가 달리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정말 최근에 너무나도 정말 이거 하길 잘했다. 진짜 올해 내가 한 것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잘한 걸로 치면 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게 앉는 자세를 바꾼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목요일이니까 저희 목요일에 고정 코너가 달리기 백과사전 코너죠. 뭘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살이 좀 뒤로 쪄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엄청 정신적으로 좀 이게 힘든 멘붕 상태가 와 있거든요. 너무 일 때문에 그래.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이렇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뭘 좀 주섬주섬 먹기도 하고 집에 와서 안 먹던 저녁을 좀 최근에 먹었어요. 바로 그냥 살이 찌더라고. 진짜 난 저녁 먹으면 안 되는 체질 같아. 진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안 먹어야 돼. 아무튼 체중이 좀 늘어나고 하면서 오늘은 지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 말고 다른 지방 이런 거 말고요.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죠. 지방에 대한 얘기 해볼 건데 사실 지방이 나쁜 건 아니죠. 저희 또 러닝하는 사람들은 지방이 있기 때문에 장거리를 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지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요. 바르게 앉는 자세가 달리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요 정말로요 진짜 3개월 지금 넘은 것 같은데요.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다리를 꼬아서 앉은 적이 없습니다. 스트레칭 같은 거 할 때 잠시 꼬우거나 다리나 발목 부분에 이렇게 안티프라민 발라주려고 잠시 무릎에 올리는 케이스, 뭐 그래봐야 한 10초, 20초 정도쯤이죠.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예전에 습관처럼 앉을 때 다리를 꼬우던 거,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습관 중에 하나가, 이거 한국 사람 대부분 비슷할 텐데, 의자에 앉으면은 그 양쪽 다리를 다 올려서 이 얼마 안 되는 좁은 의자 위에 이 안에다가 양반 다리를 어떻게든 구겨 넣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 심지어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약간 이게 허리가 좀 딱 세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 좋아가지고 뭔가 몸이 단단하게 딱 고정된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3개월 동안은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다리를 그런 식으로 앉은 적이 없습니다. 아, 있구나. 그 저희 민티런데이 구독자님들하고 만나서 달리기를 하고 난 이후에 끝나고 나서 이제 돗자리 깔아놓고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때 잠시 양반 다리로 앉아 있는 거. 어쨌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전에 습관처럼 하던 거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 먼저 얘기 드리자면요. 이렇게 다리를 꼬아서 앉거나 양반 다리로 앉지 않고 한 3개월 이상을 제가 보내는데요. 정말 이 기간 동안 제가 아무리 힘든 달리기를 해도요. 무릎이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아예 안 아프지는 않은데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막 다리 꼬아서 앉고 이럴 때는 괜찮은 것 같다가 다리 꼬아서 앉았다가 이게 도져가지고 무릎 아파가지고 한 2, 3일 동안 엄청 끙끙대면서 아프고 달리기 할 때 막 무릎 아파가지고 힘들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다리를 최근에 바른 자세로 앉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훈련을 해도 잠시만 통증이 있을 뿐이지 그 이후에는 무릎 통증을 경험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무릎이 안 아프고 편안하게 시간 보낸 게 얼마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리를 어떻게든 앉을 때 좀 펴서 앉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별다르게 뭘 해주지는 않았어요. 있나? 보강 운동도 오히려 예전보다 좀 줄었고요. 스트레칭 같은 보강 운동도 요가도 예전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줄었거든요. 근데 안 하는 것만으로도 무릎이 지금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리고 가끔 이제 좀 무리하게 달리기 해서 무릎이 살짝 아프다고 해도 그냥 집에 와서 안티프라민 좀 이렇게 문질문질 하면서 발라주고 마사지 좀 해주고 나면 금방 그 다음날 다 나았어요. 근데 예전에 자세가 안 좋을 때는 그렇게 해줘도 그 다음날 계속해서 무릎이 아픈 경우가 많았거든요. 진짜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일단은 좌식에 익숙합니다. 뭘 하든 앉아서 있죠. 그게 뭐 맨바닥에 앉던 책상에 의자에 앉던 어디에 앉던지 간에 앉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분들이라면 책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할 것이고, 직장인들은 뭐 사무실 의자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또 자동차 시트에 앉아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동안 이 의자에 앉아서 지내는 시간을 보면 정말 오랫동안 지냅니다. 집에 와서도 소파나 식탁 의자에 앉아가지고 뭘 하잖아요. 그래서 대충 따져봤을 때 하루에 10시간 정도는 대충 의자에 앉아 있지 않나 싶어요. 대중교통 타고 왔다 갔다 해도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 의자의 중요성이 예전부터 정말 많이 좀 대두가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비싼 의자를 쓰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진짜 가격 보고 완전 기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의자는 이거 한 몇만 원 안 하는 의자거든요. 굉장히 저렴한 싸구려 이런 의자를 쓰고 있는데, 정말 비싼 의자는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 의자에 앉아보면 좋기는 좋아요. 확실히 허리나 엉덩이 이런 데 오는 또 부담감 같은 것들이 엄청 적어서 비싼 게 괜히 비싼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수백만 원짜리 그런 의자들, 해외에서 만들어진 그런 유명한 브랜드 의자들을 구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200만 원짜리라고 해서 뭐 한 5만 원짜리 대비해서 4배로 좋다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좋기는 좋다.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좋은 의자를 쓰시는 게 확실히 좋기는 좋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뭐 굉장히 비싼 의자를 산다고 해도 허구한 날 거기 가만히 앉아 있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좋지는 않을 거거든요. 지금 비싼 의자들은 오래 앉아 있을 때 좀 나빠지는 거를 좀 줄여주는 역할인 것이지, 그걸 뭐 플러스로 바꿔준다 그렇지는 않아요. 제로로 가지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빠지는 속도를 좀 늦춰주는 그 정도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의자에 앉아 있는
있을 때의 어떤 자세 같은 것들이 의자만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몸에 좀 중요하고 또 그런 걸로 인한 영향이 우리는 하체를 이용해서 달리기 하는 사람이니까 달리기에도 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무릎 통증이라든지 허리 통증이라든가 뭐 뭐든지 그런 통증 같은 걸로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이 아픈 것 때문에 뭐 마사지도 받아보고 보강 운동도 해보고 뭔가 그런 걸 해도 크게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기록에 정체되거나 기록이 이제 퇴보되면서 어떤 그 기록 같은 것들도 점점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경험 때문에 좀 답답해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뭐 잘못된 주법, 자세, 그다음에 뭐 과다한 훈련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거 말고도 다른 이유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매일 앉아서 지내는 의자, 그리고 그 의자 위에 잘못된 자세로 앉는 거,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의자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얘기하기가 너무 좀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양한 종류의 의자들과 그 의자들이 러너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 자료 찾아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지만 오늘은 의자에 앉아 있는 잘못된 자세에 좀 포커스 맞춰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러너분들이 좀 간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앉아 있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엄청 큰 영향을 줍니다. 일단은 나쁜 자세로 의자에 앉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조금 볼게요. 뭐 앉을 때 조금 구부정하게 앉는다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반다리 앉는다든지 다리를 꼬아서 앉는다든지 아니면 한쪽 다리를 들어서 그 엉덩이 쪽에다가 이렇게 한쪽 다리 넣어가지고 앉는 경우도 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시간 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어떤 근육의 그 모양이랄까, 지도라고 해야 될까? 그 형태가 좀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잠시 그렇게 하는 거는 다시 돌아오겠죠.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뭐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의 어떤 그 형태들, 올바른 장소에 올바른 근육이 올바른 양만큼 딱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꼬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또 앉을 때 자세는 특히나 달리기 할 때 필요한 그런 그 근육 같은 것들에게도 좀 치명적인 그런 변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자리에 그렇게 좀 안 좋은 자세에 앉다 보면 어떤 근육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짧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관절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이제 뭐 고관절, 뭐 장요근무에서 이런 여러 가지 근육들이 좀 타이트하게 굳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땡땡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반대로 늘어나는 그런 근육들도 좀 있습니다. 약간 뭐 엉덩이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시간 앉아서 있는 동안 늘어진 상태로 됩니다. 이게 앉으면은. 근데 아무런 일을 하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하다 보면은 이런 근육을 활용하는 거가 잘 안 돼요. 근육 활용하는 게 이거를 뭐 근육 뭐 기억상실증 뭐 이렇게 암네시아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 근육은 써야 되는데 제대로 쓰지 않고 계속해서 이게 풀린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 근육들이 이제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자세가 나쁜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도 또 뭐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뭐 이제 보강 운동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자세였기 때문에요. 자세만 좀 바꿔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좋아지게 될 겁니다. 실제 제가 그거를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하체만 얘기했잖아요. 주로 하체를 얘기 많이 했는데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할 때 보면 아무래도 하체도 중요하겠지만 상체도 많이 움직이죠. 이 상체가 조금 이제 달리기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데 특히 좀 구부정하게 앉는 경우에는 어깨가 이제 말린다고 하죠. 앞쪽으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머리도 앞으로 좀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달리기 할 때 좀 좋은 자세가 나오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최근에 약간 어깨가 말리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컴퓨터 이제 모니터 2대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머리가 점점 모니터 쪽으로 쭉쭉쭉 가면서 몸이 앞쪽으로 이렇게 구부정하게 됩니다. 중간중간 근력 운동이나 뭐 스트레칭을 해주긴 하지만 다시 돌아오면 뭐 1시간, 2시간 동안 또 몸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몸이 그냥 굳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상체가 이렇게 굳어버리게 하게 되면은 달리기 할 때 상체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게 딱 굳어버리면은 달리기의 어떤 효과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좀 생기겠죠. 이런 것들도 앉아있을 때 자세 중에서도 상체 자세 약간 몸을 뒤로 젖히고 가슴을 펴고 앉아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이런 것들 연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말이 서두가 좀 길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뭐 자세를 어떻게 하고 뭐 각도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냥 딱 2가지만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딱 2가지.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2가지만 좀 얘기 드리자면 첫 번째는 무릎이나 다리를요 꼬아서 앉거나 뭔가 좀 이렇게 포개서 앉는다든지 뭐 양반 다리처럼 앉는다든지 그런 걸 하지 말고 그냥 딱 의자에 앉았을 때 무릎이 한 90도보다 조금 더 벌어질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다리를 꼬지 않고요. 그것만 해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는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바르게 앉는 자세라고 한다면 나쁜 자세 취하지 않고 바르게 앉는 거라고 한다면 2번째는 자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말하고 있는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조금 그런데 요즘 진짜 일이 진짜 생각하기 자꾸 힘드네.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힘든데 어쨌든 뭐 타이머를 쓰시던 뭘 쓰셔가지고 최소한 한 50분 정도 일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면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일어나셔서 좀 움직이는 뭔가 다른 일을 하시면서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한데 정말 지금 몇 개월째 무릎이 전혀 아프지가 않습니다. 진짜 이거는 너무나도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정도 얘기를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지금 또 23분 시간이 지금 녹화를 한 지가 23분 정도 흘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보강 운동도 많이 하시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의자 앉을 때 바른 자세로 앉는 거 이것만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왜 바른 자세로 앉지 않았을 때 무릎이 아팠는지 생각해 보면 그 인대라든지 힘줄, 특히 힘줄 같은 부분이 잘못된 자세로 앉게 되면 자연스러운 자세가 아니니까 원래 우리 몸이 버티고 지탱할 수 있는 그 한계치 혹은 그 이상의 동작을 계속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인대가 늘어나는 케이스가 좀 많았어요. 그러면서 달리기가 힘들어졌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요. 이제부터 절대 나는 다리를 꼬아서 앉지 않겠다. 이상한 자세로 앉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9시 40분 됐거든요.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요. 말을 하면서 졸았어요. 이거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눈도 떠져 있고 말도 하고 있는데 졸았어요. 그래서 순간 잠결에 제가 하고 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신기한 경험은 뭐지? 눈 뜨고 말하면서 졸았어요. 뭐야, 이중인격자인가? 뭐지? 아무튼 지금 굉장히 그래가지고요.
안 되겠습니다. 잠시 음악 들으면서 정신을 좀 저도 차리고 그 다음 얘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저희 녹화 방송이라고 해서 음악 없는 거 아닙니다. 자, 음악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신나게 달리기 하시고요. 잠시 뒤에 저는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화면 또 잘못됐다. 아, 내가 왜 이랬지? 잠깐만요. 오늘 562회죠? 제가 음악을 잘못 들었네. 어제 음악을 들었구나. 어쩐지 이상하더라. 죄송합니다. 저 진짜 졸리나 봐요. 지금 엄청 졸리나 봐. 죄송해요. 다시 음악 듣겠습니다. 562회 음악으로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I don't wanna seem all rude, but I can't remember where I am. A mattress on an old wood floor and fragments of the night before. I don't wanna waste no time, and you don't wanna waste your love. Even though your kiss on fire, my mind is all blurry now. Feeling low, hard to breathe, but this I know, I won't leave. Waking up in a bed with my head on the chest that I don't even know, but I guess it makes sense, 'cause I know we both lied everything that happened last night. So just come back to bed, I wanna hold you. Come back to bed. Oh, just come back to bed. I can tell what time it is. The thing is I don't really care, 'cause I got no place to be other than right here. You look so good wrapped in those sheets. You sound so nice, mumble while you sleep. Feeling low, hard to breathe, but this I know, I won't leave. Waking up in a bed with my head on the chest that I don't even know, but I guess it makes sense, 'cause I know we both lied everything that happened last night. So just come back to bed, I wanna hold you. Come back to bed. Oh, just come back to bed. You look so good wrapped in those sheets. You sound so nice, mumble while you sleep. Waking up in a bed with my head on the chest that I don't even know, but I guess it makes sense, 'cause I know we both lied everything that happened last night. So just come back to bed, I wanna hold you. Come back to bed. Oh, just come back to bed. Oh, just come back to bed. Being in love when it's hurting does never add up to peace. You start to wonder who's playing. Play me, play who? Lucky I'm stronger than ever. Got the arrangement to leave. You can go on and collect some memories of me. Abandoning is a hard word to use, but it's true. So challenging life with you, but I'm all through. Gone away and gone for good. I did everything I could, but you can't remember me. Gone away and gone for good.
solution for us two. I'm really done for the day, fighting a battle of blaming. Blame me, blame who? Lucky I don't have to reason, sort out or uncomplicate. The road is leading me and I'm on my way. Abandoning is a hard word to use, but it's true. So challenging life with you, but I'm all through. Gone away and gone for good. I did everything I could, but you can't remember, remember me. Gone away and gone for good. I did everything I should, but you can't remember, remember me. Every little thing that was said, it doesn't matter now when I leave, and our song is playing, play on. Every little thing that was said, it doesn't matter now when I leave, and our song is playing, play on. Remember, remember me. Remember, remember me. Gone away and gone for good. I did everything I could, but you can't remember, remember me. Gone away and gone for good. I did everything I should, but you can't remember, remember me. Every little thing that was said, it doesn't matter now when I leave, and our song is playing, play on. Every little thing that was said, it doesn't matter now when I leave, and our song is playing, play on. 국내 최고의 러닝 전문 팟캐스트 민티런 러닝 라디오는 매일 아침 6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매일 전해지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채팅, 댓글을 통해 다른 러너들과 소통해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러닝 라디오와 함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달리기를 즐겨보세요. 네, 요즘은 노래가 좀 짧은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제가 방금 들려드린 노래도 두 곡이었잖아요. 두 곡이 각각 3분 8초, 그리고 두 번째 건 좀 길었네요. 두 번째 건 3분 34초입니다. 근데 제가 어릴 적에 한창 어릴 적? 그쵸, 청소년 시기? 한창 이제 음악 듣고 하던 시기에 제가 들었던 국내나 해외 팝송 이런 것들은 그래도 4분은 다 기본으로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길면은 막 5분, 6분짜리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요즘은 노래가 참 짧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1절, 2절 가사가 똑같은 것들이 많아요. 왠지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날로 먹는 듯한 느낌이랄까? 아무튼 좀 그런데 노래인데 만들어 보면 힘듭니다. 가사 쓰는 게 진짜 힘들어요. 아무튼 좀 그렇네요. 너무 짧은 것 같아. 두 곡을 들었는데 7분이 안 되네요. 두 곡을 들었는데도. 뭐 아무튼 잠시 여담으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생방송으로 듣고 있는 시간, 그러니까 목요일 7월 31일 목요일 아침 6시, 지금은 아마 6시 30분 좀 넘어갔을 것 같은데요. 그 시간에 저는 한창 이제 반포 쪽에서 반포 거기 무슨 그 잠수교 앞에 뭐 있던데, 공원처럼 사람 모일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촬영을 한대요. 촬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냥 팔뚝 모델입니다. 팔뚝 모델. 하여튼 뭐 그런 걸 하는데 또 내용을 좀 아는 사람이 가야 되니까 제가 가게 됐어요. 팔자에 없는 모델을 하게 됐습니다. 뭐 얼굴은 안 나올 거니까 상관없고요. 그래서 힘듭니다. 반포까지 5시 반까지 오래요. 아침에 5시 반까지 반포로 가려면 대체 제가 집에서 지금 언제 나와야 되는, 그리고 그때는 지하철도 없을 텐데 그래 지금 어떻게 가야 되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은 수요일 밤인데요. 아직도 깜깜해요. 어떻게 될지. 차 가지고 가야 되나. 차 가지고 가기 싫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저는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이 순간 저는 고생을 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나마 고생하지 마시고 방송 들으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고생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고정 코너 좀 얘기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두 번째 고정 코너는 지방에 대한 얘기. 오늘 달리기 백과사전인데요. 지방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자세를 좀 바로 잡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에 고정 코너 달리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지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지방. 진짜 최근에 제가 살이 쪄가지고요. 굉장히 지금 심란합니다. 마음이. 체중이 지금 무려 85점 얼마? 86? 하여튼 그까지 올랐어요. 체중이 올라왔어요. 기존 대비해서 제가 체중이 지금 한 4kg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왜 그래요? 그냥 움직이는 거 대비 먹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안 움직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사실 지금 일을 하면서 최근에 일이 좀 바빠지면서 안 움직이고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뭔가 계속 집중을 하고 해야 되니까 또 씹을 거리가 필요해 가지고 뭔가 계속 주섬주섬 먹기 시작했고, 특히 그 액상 음료를 좀 몇 개 하루에 한 2캔씩 이렇게 먹으면서 살이 확 찌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로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서 조금만 방심하면 확 늘어나는데 지금 이제 진짜 4kg, 5kg가 한 방에 확 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지금 심란한데, 어쨌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이 쪘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제 지방인 거죠. 지방, 막 내장 지방, 배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지방에 내 허벅지 붙어 있는 그 지방들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정말 이제 일단 저는 빨리 체중을 다시 줄여야 되기 때문에요. 달리기는 그냥 지금 하듯이 계속 할 거고요. 더 이상 더 세게 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냥 지금 하던 정도로 꾸준하게 하면 되고, 당분간은 제가 수요일 아침 방송에서 그런 얘기 들었었죠. 한 일주일에 두 번으로 간헐적 단식을 늘려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하고 목요일에 하고, 네, 그럼 되겠죠.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 단식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녁 식사를 제가 좀 했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진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요즘 테스트 한다고 이제 그 낮에 뛰는 경우가 많으니까 달리기도 했죠. 일도 하고 왔죠. 지하철이랑 대중교통 타고 온다고 거의 1시간 반 동안 계속 서서 왔죠. 이러니까 몸이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집에 딱 가니까 와이프가 막 맛있는 음식을 한 거예요. 또 와이프가 음식을 잘하다 보니까 또 보고 있으면은 안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좀 맛볼까? 이러면서 먹다 보면 또 맛있어. 그럼 또 이제 막 열심히 잘 먹는 거죠. 그런 게 최근에 좀 몇 번 한 달 동안 계속 저녁 식사를 좀 자주 했어요. 많이 한 편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살이 확 쪄버리는 거예요. 너무 정직한 몸이야. 나는 조금만 거짓스러워서 될 텐데 먹으면 먹는 족족 그냥 살로 다 가니까 너무 심란합니다 지금. 그래서 몸도 무거워지고 해서 최근에는 이제 막 5분 페이스로 뛰어도 힘들기 시작했어요. 5분 초반 중반 뛰는데 힘들어.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무거워지니까 5kg 이상 찌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물을 5kg씩 들고 한번 뛰어보세요. 5kg가 얼마냐면 5리터예요. 5리터. 5리터를 두고 뛴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를 지금 내가 살을 찌웠다니까요. 몸이 안 무거울 수 없지. 달릴 때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녁 식사도 이제는 좀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단백질 파우더 그걸로 좀 대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도 계속해서 할 건데 요즘은 좀 테스트를 위한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달리기가 사실 아니거든요. 아니어서 힘들긴 한데 체중이 줄어든 효과는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뭐 꾸준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원래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졸려가지고 삼천포 계속 빠지는데, 아무튼 그 지방 뭐 살찐 거 이런 거는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옛날에 살 많이 쪄서 살 뺐더니 또 찌고 이 난리니까. 근데 이제 지방을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뭔가 살찐 거의 주범, 그리고 막 뭔가 지긋지긋한 존재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니죠, 사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러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체중 늘어나는 거를 이제 지방이 늘어났다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몸이 무거워지니까 속도가 안 올라가는, 속도를 내기 힘든 그런 방해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러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이 없이는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장거리나 장시간 동안 달리기를 절대 할 수 없어요. 부족하거든요, 에너지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인데 이런 오해를 좀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지방의 역할부터 시작해서 뭐 체지방은 무엇이며 체지방과의 어떤 러닝과의 관계, 뭐 지방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건강하게 지방을 섭취하는 방법과 왜 우리가 지방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은 일단 에너지원입니다. 지방은 쓰잘데기 없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 몸이 지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쓸데없이 지방 붙이고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죠. 지방은 우리 몸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에너지가 탄수화물로 인해서 만들어진 글리코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글리코겐은 저장 용량에 상당한 한계가 좀 있어요. 그리고 부피 대비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효율성이 조금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탄수화물로 인해 만들어진 것들, 글리코겐 이런 것들은 간하고 근육에 저장되는데 양이 좀 적은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양이 적은 편이에요. 근데 지방은 정말 엄청나게 고효율의 에너지입니다. 이게 빼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남아도는 영양소 에너지를 갖다 정말 압축을 한 거예요. 그 흰 쌀 있죠. 백미밥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거 손으로 계속 눌리는 거가 똑같아요. 계속 눌리다 보면 사이즈가 엄청 작아지지만 칼로리나 이런 건 그대로잖아요. 그렇게 지방이 압축되어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 내 눈에 보이거나 내 눈에 느껴지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영양과 에너지원이 내 몸에 이렇게 비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달릴 수 있는 거이긴 해요. 그래서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방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장시간 동안 달리기를 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원으로서 지방을 좀 잘 쓰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고요. 반대로 또 너무 많은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게 살찌는 게 되는 거니까 적정한 양을 유지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적정한 양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바로 체지방입니다. 체지방, 바디팻이라고 하나요? 이제 체지방은 무엇인가를 먼저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 체지방은 그냥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의 총량을 의미하는 약간 그런 겁니다. 섭취한 영양분 중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남아있는 잉여분을 몸에 축적하는 게 지방인데요. 이때는 두 가지 지방의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피하지방, 바로 피부 바로 아래쪽에 저장되는 지방입니다. 이런 지방은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요. 지금 같은 여름에 좀 쓸데없는 기능이네. 체온 유지하는 거. 체온 좀 빨리 날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손으로 잡아서 피부에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피하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밑에 피하지방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피하지방 말고 한 개 더 있는 게 내장지방이에요. 듣기만 해도 이제 짜증나는 단어죠. 내장지방. 내장지방. 우리가 곱창을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 실제 내장지방은 싫어하죠, 우리가. 이건 어쨌든 우리 뱃속에 있는 각종 장기들 사이사이에 끼이는 그런 지방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 과도하게 될 경우에는 이걸로 인해서 염증 물질 같은 게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좀 우리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런 그 쌓여 있는 지방, 다양한 종류의 지방을 가지고 체지방이라고 저희는 부르게 되고요. 그 체지방의 퍼센테이지 같은 것들이나 숫자 같은 거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건강의 척도 같은 걸로 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체지방이라는 게
체지방이라는 거 뭐는 얘기하려고 하는 많았지? 아, 나 진짜 정신없네 오늘 저녁에 하니까. 와, 저녁에 팟캐스트 녹음 이렇게 힘들구나. 아무튼 체지방은 그렇게 있는데, 측정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뭐 인바디로 대표되는 그런 이제 체질량 분석기 아니면 생체 분석기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다가 미세하게 전류를 흘려 보내고, 그 다음에 전류를 흘려 보내면 이게 우리 몸에는 수분, 근육, 뭐 이런 것, 지방 이런 거 있으면서 그 저항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흘려 보낸 전력 대비 돌아온 전력과 시간차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몸의 어떤 그 전반적인 상황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하는데, 거기에 항상 나와 있는 게 체지방률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당연히 복부 지방 같은 것, 내장 지방 같은 것들은 안 좋으니까 그런 수치를 좀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그거 말고도 또 다르게 측정하는 방법은 캘리퍼 같은 그런 도구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팔뚝이라든지 특히 이 복부 쪽 뭐 이런 데나 그런 데에 있는 살을 이렇게 꽉 잡아 가지고 피하 지방의 두께를 측정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거 통해서도 우리가 체질량이 어느 정도쯤인가, 체중 대비해서 체질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또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그거 말고도 뭔가 그 X선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대중적이지는 않으니까 빼고, 보통은 이제 인바디와 캘리퍼 같은 그런 그 체질량 측정하는 도구가 있어요. 이렇게 집게처럼 돼가지고 딱 하는 거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중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두 번째 겁니다. 그 체질량 측정하는 캘리퍼 같은 도구, 이렇게 집게 같은 게 생긴 게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인바디라는 제품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변수가 너무 많고, 사실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지방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의 어떤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냥 다이렉트로 피부에 있는 그 피하 지방 같은 거 측정하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좀 나을 수 있습니다. 뭐 물론 그리고 인바디는 비싸기도 한데, 요즘은 인바디 말고 집에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체중계 형태의 체질량 분석기 같은 것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데 올라가가지고 체질량 측정했다, 인바디 측정하고 뭐 그런 체중계 올라가지고 측정을 했다. 그럼 이제 뭔가가 퍼센테이지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를 우리 러너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적당한 그런 체지방률이 얼마인가, 이게 무조건 적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영양소이기 때문에,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너무 적다고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게 어느 정도 좀 돼야 되는지를 보면요, 선수들 있죠. 선수들의 경우에는 남자 선수들은 한 5%에서 10% 정도쯤 사이 왔다 갔다 하고요. 여자분들은 10% 넘어가는 경우가 세상에 많습니다. 10에서 한 15% 정도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조금 좀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은 이 정도가 좀 있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게 체지방률이 적으신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지만은 뭐 대부분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인들, 일반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체지방률이 남자는 10에서 18% 정도, 여자분은 18에서 25% 정도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사실은 굉장히 건강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좀 봅니다. 반대로 체지방이 너무 낮게 되면은 또 그것대로 문제예요. 면역 체계도 무너지게 되고요. 호르몬이 뭔가 좀 문제가 생겨요. 호르몬이 교란됩니다. 그러다 호르몬 교란되면 진짜 장난 아니게 힘들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무리하게 감량하거나 순식간에 감량하려고 하는 건 좀 위험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체지방은 적정량이 몸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이 지방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장거리 달리기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아마 뭐 저희 채널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그런 기본적인 그 대사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지방을 이제 써야 됩니다. 우리는 일단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근데 지방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잘 못 쓰는 사람이 있겠죠. 지방을 잘 쓰는 몸을 만들게 되면 굉장히 이점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한 에너지를 빨리 만들어서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장거리 달리기에 유리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체중을 줄이고 싶을 때 빨리 줄일 수 있어요. 지방을 잘 쓰는 몸이니까.
근데 반대로 지방을 잘 쓰지 못하는 그런 몸인 경우에는 건강 상태도 안 좋아지고 비만도 잘 탈출을 못하는, 오랜 기간 동안 비만인 상태로 유지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러닝을 통해서도 이 지방을 잘 쓰는 몸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약간 그 연습시키는 거랑 비슷해요. 대사를 계속해서 잘하게 만드는 에너지원이 그리고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이거 이런 전환되는 그런 과정 같은 것들을 달리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 계속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익어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방을 좀 잘 쓸 수 있는 그런 몸이 되는데, 무턱대고 달리기를 한다고 더 잘 되는 건 아니고 특정 달리기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게 LSD죠. LSD, Long Slow Distance. 정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쪼잘쪼잘 재미있게 대화를 하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서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강도로 달리기를 해주게 되면요, 처음에는 탄수화물을 쓰겠죠. 근데 30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려서 지방을 훨씬 더 많은 에너지원을 쓰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장거리를 LSD를 계속 뛰다 보니까 정말 지방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지방을 꺼내서 쓰게 됩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이렇게 지방을 갑자기 꺼내서 쓰면 몸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뭔가 호르몬 교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뭐 다이어트 효과는 좋긴 합니다. 그래서 LSD를 하시면은 지방을 좀 더 잘 사용하는 그런 몸을 만드실 수 있고, 지방의 사용량을 또 많이 늘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좀 고려되고 있는 부분은 공복 달리기입니다. 최근에 사실 공복 달리기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좀 있기는 해요. 그게 맞다 틀리다 있는데, 제가 솔직히 연구 자료들을 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체질이구나 이거였습니다. 공복 달리기가 너무 잘 되고요, 효과가 좋은 분이 있어요. 근데 공복 달리기를 하면 몸이 찌뿌둥하기만 하고 너무 힘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 얘기하는 거는 공복 달리기가 잘 맞는다 생각하고 좀 얘기 드리자면, 특히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달리기를 하다 보면 우리 몸에는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글리코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좀 더 빨리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꺼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쓰려고 하겠죠, 우리 몸이. 그러다 보니까 체중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이런 공복 달리기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아니죠,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운동 같은 것들이, 공복 달리기 특히나 이런 것들은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는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저희가 좀 알고 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인데 건강한 지방을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물론 그런 지방들이 실제 우리 몸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보카도 지방 많죠. 견과류들, 그 다음에 어떤 생선류인데 등푸른 생선류들이 지방이 좀 많이 끼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건강한,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양질의 지방을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신기하게도요,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잘 쓰는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방을 먹는데 체중이 더 빨리 줄어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운동을 하시는 분인 경우에 특히나 그렇거든요. 이게 저는 처음에 굉장히 신기했어요. 아니, 지방을 먹으면 지방을 잘 써진다? 지방을 먹으면 지방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했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제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유를 찾아보면 대충 좀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지방을 점점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방을 먹게 되면은 지방을 쓰는 그런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데다가 이 지방산이라고 하는 지방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인식한대요. 지방이란 연료가 계속 들어오네. 굉장히 내 몸에 좀 이게 많이 있네. 이거를 좀 주력의 에너지원을 써야겠다라고 일종의 학습하는 거 비슷하게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그런 지방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방을 특히나 먹게 되면은, 먹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잘 쓰게 된다고 해요. 지방이 계속 우리 몸에 들어오니까 이걸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지방의 어떤 대사 과정 같은 것들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장거리 달리기에 좀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이 이렇게 지방 먹는 것도 포함됩니다. 물론 지방도 많이 먹으면 살이 당연히 찌게 되니까 좀 더 이제 건강한 지방을 적정히 먹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가 지방을 많이 쓰는 몸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건강한 지방을 한번 일정 기간 동안 드셔보시면은 지방을 좀 더 잘 끄집어내서 쓰는 그런 몸이 된다라고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체험을 못 해봤어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지방을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한데 뭘 먹어야 되느냐? 많이 들어보셨겠죠? 불포화 지방산. 네, 섭취하면 좋은 겁니다. 뭐 오메가3 지방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래서 아보카도, 올리브, 뭐 견과류들 같은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데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거 불포화 지방산 먹는 게 좋고요. 피해야 되는 지방도 있죠. 트랜스 지방은 당연히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몸에 염증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건강한 그런 지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마가린에 막 떡칠을 하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쇼트닝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뭐 과자라든지 빵류, 가공식품류, 튀김류 이런 것들은 트랜스 지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드시면 안 되고요. 좋은 지방을 저희가 조금 먹어야겠죠. 당연히 식사를 통해서 먹는 게 좋겠지만 뭐 오메가3처럼 식사 통해서 먹기 좀 힘든 것들은 그때는 그냥 뭐 이렇게 따로 알약 같은 거 이런 거 사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몸에 건강한 지방이 쌓이고 지방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몸이 되면서 운동을 했을 때 에너지도 충분히 공급해 주고 또 많이 쓰다 보니까 다이어트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만약 과거의 저처럼 다이어트를 위해서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때는 달리기 선택하신 거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이렇게 건강한 지방 같은 것도 같이 드시면서 달리시면 더 지방을 끄집어내서 쓰는데 더 활발한 그런 몸이 되실 겁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지방 같은 것들이 분명히 달리기를 장거리를 하기 위한 중요한 에너지 원이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뭐 체중이 늘어나면서 달리기에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량을 좀 지켜야 된다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방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도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건강한 지방이 뭐가 있나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것들도 식사를 통해서 꾸준하게 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58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녹화한 지. 자, 근데 여전히 약간 졸려가지고 저 방금 얘기하면서 뭐 실수한 거 없겠죠? 같은 말을 반복했거나 뭔가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좀 잠시 더 쉬어가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는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 즐거운 달리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저는 인사드릴게요. I shouldn't want ya, I shouldn't need ya, but I'm afraid that's not up to me. Cause when I hear ya sing through my speakers, it's like my mind takes a hold of me. I've tried shutting you off for some time now, but I'm still hearing your voice in my head. Oh, I wish I was more than your fan now, and that your voice came from here in my bed. You're in my headphones, baby, in my headphones, baby, in my headphones, singing to me. You're in my headphones, baby, in my headphones, baby, in my headphones, making me bleed. You're in my so sad, it just makes me cry. Feels like I know you better than others, but you don't care, you never reply. I've tried shutting you off for some time now, but I'm still hearing your voice in my head. Oh, I wish I was more than your fan now, and that your voice came from here in my bed.
still hearing your voice in my head. Oh, I wish I was more than your fan now, and that your voice came from here in my bed. You're in my headphones, baby, in my headphones, baby, in my headphones, singing to me. You're in my headphones, baby, in my headphones, baby, in my headphones, making me bleed. Making me Now that I'm looking back, I can see all the signs I tried to fill in the cracks that were spread in my mind, but I was all out of hope, lost in an endless maze. The emptiness had unfolded just like a void, but you broke the coldness somehow and lit up a flame. And ooh, I was done feeling hopeless, screamed out loud because it felt impossible in my bones, like getting blood out of the stone on my own. But you came around and removed the thorn in my soul. You guided me out of the storm. I found home in your arms of gold, in your arms of gold, in your arms of gold. It's funny how easily a life can be torn apart. Why couldn't I simply see that I was sick at heart and I am in deep debt? The climb we did was unreal. You made me so speechless. I just can't believe it. You broke the coldness somehow and lit up a flame. And ooh, I was my own enemy, screamed out loud because it felt impossible in my bones, like getting blood out of the stone on my own. But you came around and removed the thorn in my soul. You guided me out of the storm. I found home in your arms of gold, in your arms of gold, in your arms of gold. I rise from the ashes with pins and patches. We carry on. I rise from the ashes. I heal from your passion. My doubts are gone. Oh, yeah. Felt impossible in my bones, like getting blood out of the stone on my own. But you came around and removed the thorn in my soul. You guided me out of the storm. I found home in your arms of gold, in your arms of gold, in your arms of gold. I rise from the ashes with pins and patches. We carry on. I rise from the ashes. I heal from your passion. My doubts are gone. 네, 한 번 더 수면의 중요성을 깨닫는 그런 방송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주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진짜 저 방금 음악 들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지금 거의 안 나요. 심지어는 어떤 흐름으로 얘기했는지조차도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굉장히 멍 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10시 20분 넘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원래 제가 졸리 시간이긴 해요. 저희 와이프는 10시 되면 완전히 뻗어버리고요. 저도 한 11시가 넘어가면 완전 비실비실 하거든요. 완전히. 지금 약간 그런 타이밍입니다.
내일 목요일 아침에 지금 5시 반까지 반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는지.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수면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고 좀 이렇게 쌩쌩한 그런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창 대화가 없으니까 조금 심심하네요. 사실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 대신에 수요일 러닝 라디오에 달렸던 댓글들을 좀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베카리아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편두통으로 예전에 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좀 저한테도 이제 검사 같은 걸 꼭 받아보시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염려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사실 저도 예전에 굉장히 이 편두통 때문에 유명하신 그 이제 의사나 교수들 많이 찾아갔어요. 많이 검사도 받고 별의별 테스트도 받고 나중에 이제 뭐 한의원도 가고 막 그랬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많이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경 쪽 그런 관련된 것들은 원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편두통은 좀 복합적인 게 많잖아요. 심리적인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은 근데 좋아졌습니다. 예전엔 한창 많이 받았는데요. 베카리아님 말씀처럼 뭐 저는 이미 이제 좀 좋아졌으니까 괜찮은 편인데 혹시나 이런 두뇌 쪽 관련해 가지고 고민되고 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저처럼 원인 모르겠는데요 라는 대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받아보는 게 좀 마음은 편합니다. 자, 그리고 우버말리님께서 출근길 들으면서 가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출근길에 저희 방송 들어주신 분들 진짜 많으신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왕에 들으시는 거 주변에도 많이 추천 좀 해주세요. 추천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베베니님께서도 더운 날씨 지치지 않도록 체력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 주셨고요. 항상 이렇게 너무 이쁜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WJ님은 계획은 15km였는데 10km 뛰고 정신승리 매우 뿌듯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요즘 날씨 10km 어디요 진짜. 나 저 6km 7km 뛰니까 숨막혀 죽을 것 같은데 10km 뛰셨으면 대단하신 거죠. 멋지십니다. 네, 지금처럼 계속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달빛냥이님께서는 날씨가 버틸만 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다행입니다 그나마. 자, 그리고 위즈덤님께서는 정신승리가 필요한 수요일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수요일은 시간이 안 가니까 정신승리 해야죠 뭐.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텔레콤 제주 이동윤님께서는 오늘 순산치킨 먹는다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중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건 7월 30일이니까 중복인데 이렇게 순살치킨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부럽습니다. 맛있겠네요. 그리고 장인영님, 두꺼비아범님, 그리고 찐님까지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다들 또 이렇게 글을 잘 남겨주셔서 나중에 시간 나신 분들은 수요일 방송 댓글도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지금 촬영을 한 지가 1시간 하고도 9분 30초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목이 막 타들어갑니다. 그 생방송 라이브로 TV 같은 데서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녹화하는 것도 힘든데 생방송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들 대단하십니다. 자, 좀 아쉽겠지만 이제 오늘 목요일 방송은요 여기까지 좀 진행해야겠습니다. 제가 컨디션만 좋으면 이런저런 얘기를 주저주저 할 텐데 지금 가히 이제 거의 지금 잠에 완전 빠져 있는 상황, 심지어는 말하면서도 졸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드렸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러닝 라디오 들어주신 민티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듣기로 봐주신 저희 민티 여러분들, 러너 여러분들 모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금요일 아침 6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 러닝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